한반도 남쪽에 자리 잡은 마산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마산이라는 지명이 최초로 나타나는 문헌은 세종 7년인 1425년에 간행된 경상도 지리지에 경상우도 내상은 창운부에 있는데 바다 입구인 마산포와 살이 317보 떨어져 있다라는 기록입니다. 1425년 기록에 있다는 것은 그로부터 훨씬 이전부터 마산이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명의 기원이 고려 후기부터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라시대 마산은 고운 최치원 선생 때문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현실 정치를 떠난 고운 선생은 은거할 곳으로 마산을 택했고 이곳에 월영대를 세우는 등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선생을 흠모하는 수많은 선비들과 시인 묵객들이 마산을 찾았고 아름다운 마산 풍광을 소재로 한 주옥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고려시대 마산은 몽고군의 일본 정벌 기지가 되어 군사 요충지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마산의 도시화는 조선 영조 때 설치한 조창인 마산창이 설립된 이후부터였습니다. 1760년 설치된 마산창은 지금의 남성동 파출소와 제일은행 마산지점 일대였습니다. 창동의 창자도 조창에서 딴 이름입니다. 조선 후기의 마산포는 지금의 창동과 남성동, 수성동, 동성동 등에 걸쳐 2000여 세대의 가옥이 밀집한 전통도시였습니다. 해안에는 서성선창, 어선창, 백일새선창, 오산선창 등 4개의 선창이 있었고 동굴광과 서굴광이라는 2개의 굴광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해안선은 어시장 입구에 있었던 남성동 지하도 부근이었습니다. 19세기 마산포항은 동해 원산, 서해 강경, 남해 마산으로 불렸던 남해안 최대의 시장이었습니다. 마산이 근대도시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1899년 개항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신마산이라 부르는 지금의 월영동과 신월동 일대가 개항으로 각국 공동 조개지로 되었고 그곳에 일본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들어와 근대식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사라졌지만 러시아 영사관, 일본 영사관, 마산 우평국, 옛 창원군청으로 사용되었던 마산 이사청 등 근대식 건물들이 이때 신마산에 들어섰습니다. 성호초등학교의 전신인 마산공립소학교, 월영초등학교의 전신인 마산심상소학교, 그리고 창신학교가 한일 병합전인 이 시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최초의 근대식 시설인 병원, 신문사, 극장, 여관, 유곽, 그리고 제1여고 자리에 있었던 일본의 신사도 이때 세워졌습니다. 1905년 마산에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경부선 개통과 같은 해 배를 이용해 바다로는 일본, 기차를 이용해 육지로는 서울과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가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이 시기 마산포는 옛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상업이 발달하여 일본 상인들도 주로 마산포에서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한일 병합 4년 뒤인 1914년 조선 총독부의 행정구역 정비에 따라 마산은 전국 12개의 부 중 하나에 포함되어 부가 되었습니다. 마산부는 독립된 도시지역으로서 마산시의 시작인 셈입니다. 당시 마산부의 경계는 옛 한국철강터에서 오동동 다리까지였습니다. 1910년대 마산에 들어선 건물들은
마산 포교당, 수산동 문창교회, 지금의 제1은행터에 들어선 조선식산은행 등이었는데 이 건물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온 민족이 일어났던 3.1 만세운동 때 마산에서는 환주산 추산정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민족의 각성과 자주를 외쳤습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마산은 일본 사람들이 조성한 신마산과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옛 마산포 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중앙동 도립의료원 주변을 개발하고 현 대우백화점 일대, 즉 신포동을 매립하는 공사가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진주와 연결되는 철도 경전선이 개통되어 북마산 지역으로 도시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1920년대) 마산에는 마산상업학교, 창신학교 본관, 마산여고의 전신인 마산고등여학교, 마산헌병붕견대 등이 건축되었습니다. 월남동에 있는 헌병붕견대 건물은 원래의 모습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산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한 봉암동 수원지 시설도 이때 건설되었습니다. 이 수원지도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마산 최초의 한국인 주식회사였던 원동무역도 이때 창업되었습니다. 원동무역은 해방 후 초대 마산 부윤을 지낸 옥기환 선생이 창업한 순수 민족기업으로 후에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기도 한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일찍부터 들어와 있던 술과 간장, 된장 등 양조산업과 섬유산업이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중국 대륙이 전쟁의 포화 속으로 들어갔던 1930년대 이후 마산에서는 양조산업과 섬유산업으로 생산된 물품을 군수용으로 조달하였습니다. 신마산 해안에 있는 1부두, 2부두, 중앙부두도 이때 건설되었습니다. 1930년대 일본 관광객을 마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리플렛입니다. 이 작은 리플렛에 당시 마산의 도시 성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술과 벚나무와 무악산, 그리고 마산 앞바다가 자랑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4월이면 서울에서 마산으로 오는 특별 관광열차까지 운행되었다고 합니다. (1930년대) 들어선 건물들은 지금도 성지하고 교정에 남아있는 성요셉 성당과 해방 후 제1극장으로 사용되었던 사쿠라강, 1980년대까지 마산시청으로 사용되었던 마산부청사 등입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마산은 일본에서 밀려든 한국인, 즉 귀한 동포들로 넘쳤고 한국전쟁 때는 피난민으로 넘쳤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는 크게 늘어났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도시 시설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들은 자유당 독재에 저항하여 민주, 자유, 정의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3.15 의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자랑스러운 마산의 역사입니다. (1960년대) 마산은 산업도시로 부상하였습니다. 수출 자유지역과 한일합섬, 한국철강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마산에 자리를 잡았고 직장을 얻기 위해 전국의 젊은이들이 이 도시로 밀려들었습니다. 당시 마산 최고의 유원지는 가포해수욕장이었습니다. 최근에 항만을 건설한다고 매립에 부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1970년대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넓은 길이 뚫리고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어
마산은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규모만으로 볼 때 도시의 세력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1970년대와 80년대였습니다. 1979년 10월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부마 민주항쟁이 이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3.15 의거에 이어 마산 시민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세운 두 번째 의거였습니다. 이 이후부터 마산은 민주화의 성지라는 자랑스러운 호칭을 얻었습니다. 1990년대 국가산업단지였던 창원이 도시로 출발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마산의 주력 산업들은 이전하거나 쇠퇴기를 맞아 이 도시는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도시의 미래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정책에 따라 마산은 창원, 진해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서운하지만 단독 시로서의 이름은 잃었고 구의 명칭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마산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성장할지 그것은 마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이름은 잃었지만 바다를 사랑했던 마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남긴 문화와 전통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산 사람의 자부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눈물